안녕하세요. 정지원입니다. 소상공인 공동 브랜드 K-텍,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텍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혁신 프로젝트 K-텍 테마기행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상공인 공동 브랜드 K-텍을 홍보하고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대한민국 소상공인의 힘이시죠. 네, 소상공인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전념하시는 소상공인 연합회 최승재 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계속해서 소상공인 브랜드 K-텍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뛰어다니시는 분입니다. 탤런트 송기훈 선생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계속해서 소상공인 정책의 전문가시죠. 소상공인 정책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한성대학교 나도성 교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컨설팅 그리고 인증제도와 관련해서 이분을 빼놓으면 정말 안 되겠죠. 네, 전문가십니다. 박남규 단장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 인증업체로 재인증된 이시현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공동 브랜드 K-텍 홍보대사 분들인데요. 2019 미스코리아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미스코리아 분들이 대표로 참석을 해주셨는데 그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K-텍에 7가지 테마가 있다고 하는데 미스코리아 분들이 직접 각각의 테마를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먼저 이 중 한 테마를 가지고 계신 명인의 솜씨 테마인데요. 정성담 의왕점을 다녀오신 미스코리아 미 이다현 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음 테마는 신선함과 건강 테마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젤라또 팩토리를 다녀오신 2019 미스코리아 미 신유나 씨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진심 담은 서비스라는 테마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아크로 안경원을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미스코리아 미 신혜지 씨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 다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네, 최승재 회장님을 필두로 사실 K-텍을 홍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워낙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또 이렇게 소상공인들 분의 발전이 더 네. 기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회장님, 이 K-텍의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K-텍이라는 이름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이 K는 이제 코리아라는 얘기를 말하는 거고요. 텍은 상표를 얘기합니다. 소상공인의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공동 브랜드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요새 경기 안 좋잖아요. 특히 소상공인들은 경기 안 좋은 거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잖아요. 작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쟁력이 밀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훌륭한 가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가게들에 대해서 매출도 올려드리고 또 적절한 홍보를 통해서 그분들의 살아온 과정과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에 자긍심도 올려드리기 위해서 소상공인협회에서 공동 브랜드를 작년서부터 금년에 계속 이어오면서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미스코리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분들께서 홍보대사를 또 해주시고 계셔서 상당히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진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인 글로벌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뜻깊은 이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K-텍을 만들게 된 취지도 궁금해요. 네.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되셨나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작은 가게들이 이제 큰 힘을 내자라는 뜻인 것 같고요. 사실은 소상공인들의 어떤 어려운 점을 연합해서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볼까 생각했는데 사실은 대기업 브랜드들은 TV 광고도 하고 CF도 하잖아요. 근데 소상공인들이 작다 그래서 품질이 나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객들한테 적절히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는데 엄격한 인증 제도를 거쳐서 그 인증을 통과하고 또 저희가 계속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서 가게가 정말 외부로부터 손님만 잘 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좀 알려서 소상공인이 한마디로
중소기업, 대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것이 KTEC의 진실적인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으로나 밖으로나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게 네. 도와주는 하나의 역할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사실 올해, 그러니까 2019년 성과들이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성과가 있을까요? 올해 가장 큰 성과는요, 소상공인 공동 브랜드 가게분들이 매출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죠. 특히나 소상공인 공동 브랜드는요, 전국에 수백만 소상공인 가게가 있는데 그 업소들 중에서 100군데밖에 선정을 안 합니다. 정말 어렵게 선정되신 분들이에요. 그 선정될 때부터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가게 사장님도 모르게 가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얼마나 고객들한테 잘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관리를 통해서 고객들이 진정 KTEC 가게를 가면은 여긴 정말 너무 훌륭하구나, 맛이 뛰어나구나, 정말 친절하구나, 이런 제대로 된 가게가 우리 동네, 우리 골목 안에 있었다는 걸 새삼스럽게 알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잘 안 알려졌는데, 그래서 KTEC라는 브랜드가 붙었다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성과가 더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 KTEC 7개의 테마를 가지고 있죠. 네. 네. 이 테마는 어떻게 선정이 됐나요? 소상공인들이 뭐 장사가 잘 된다, 훌륭하다 이렇게 단정질 수는 없거든요. 소상공인마다의 각자의 개성들이 있습니다. 대를 이어오면서 장사한 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창의적인 모델을 또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소량 생산일 수 있죠. 대표적인 게 뭐 명인의 특성. 그렇죠. 오늘 우리 이다현 양도 오셨고, 그 다음에 진실을 담은 서비스, 이런 부분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7가지 테마를 만들었는데요. 7가지 테마에 걸맞는 가게들을 저희가 심사를 해서 고객들이 너무 훌륭하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7가지의 테마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명인의 솜씨, 네. 그리고 글로벌 잠재력, 네. 그죠? 그리고 특별함과 문화, 네. 그리고 진심 담은 서비스, 네. 신선함과 건강, 네. 도전하는 청년, 그리고 스마트한 혁신, 이렇게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각각 7가지의 엠블럼도 제작이 됐다고 했거든요. 네. 그죠? 색깔도 각각이 다르다고 얘기를 네,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뭐 엠블럼도 있고 고유의 색깔도 넣고요. 사실은 소상공인 가게가 무조건 훌륭하다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도전하는 또 젊은 요새 청년들이 상당히 장사를 열심히 하는 분들, 그리고 사업을 정말 창의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컨설팅도 잘해서 지금보다는 미래가 정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업소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사기도 고양시키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승재 회장님과 그리고 탤런트 송기훈 선생님께서 또 미스코리아 분들, 저희 홍보대사로 선정된 분들이 같이 함께해서 다녀오셨다면서요. 직접 테마업체를 방문해서 현판식도 맞습니다. 진행하셨다면서요. 송기훈 선생님 다니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다고 들었어요. 예. 네. 제가 평소에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체질이 아닌데 이번에 우리 소상공인들 KTEC를 위해서 아주 다동을 하다 보니까, 근데 반면에 또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저녁에 그냥 바로 그냥 수면 상태로 빠져들더라고요. 수면, 깊은 수면에 빠지셨군요.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제가 아주 이번에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현장에 가 보니까 역시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 정도의 열정을 갖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많은 걸 느꼈습니다만은, 또 하나 느낀 것은 역시 소상공인들께서 팔려고 하는 제품보다는 팔리는 제품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애들을 쓰는구나 하는 걸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소상공인들의 미래가 역시 밝구나 하는 걸 새삼 또 느끼면서, 이분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보면은 틈새 시장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어떤 그 자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러고 하나의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렇다고 재벌 기업 제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불신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만, 어머니의 손맛 하나도 사실은 재벌 기업 제품보다는 우리 소상공인들의 그 손끝에서 우리가 많이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앞으로는 정말 미래지향적이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이런 확신을 얻고 왔습니다. 와, 선생님께서 직접 다니시면서 이런 문화, 맛까지 함께 정말 많은 걸 느끼셨다고. 맛집 하나만 가보더라도 네.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 직접 다녀보시면서 공통적인 애로사항도 많이 들으셨다고 들었어요. 사실 소상공인들이 그 자력이 부족한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제품의 어떤 그 다양성이라든가, 아니면 또 아까 얘기했듯이
그 팔리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케팅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그 마케팅을 할 만한 여력이 사실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연합회에서 최성재 회장님을 비롯하고 또 저희들이 또 K-태그라는 또 그 브랜드 인증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어떤 그 대중들한테 국민들한테 많이 호응받을 수 있고 또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를 이번에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직접 겪고 들으시면서 앞으로 홍보를 더 많이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소상공인 분들이 이 공동 브랜드 K-텍이 과연 뭘까라는 것은 이제 알겠는데 그러면 정책에 대해서도 정말 궁금할 것 같고 참여 방법들도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직접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나도성 교수님, 이 바람직한 소상공인 정책 뭐가 있을까요? 우리 소상공인 말이죠. 국민 경제의 기반이고 우리 삶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전체 업체 수가 360만 개를 넘고 그게 종사하는 종업원이 600만이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께 대단히 중요한 게 소상공인인데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정부에서 그동안에 정책을 한 1,300여 가지를 지원을 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말이죠. 우리 현장에서 진짜 필요한 맞춤형 문제 해결력 정책이 좀 부족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K-텍처럼 이런 새로운 정책들이 자꾸 나와가지고 그런 현장 맞춤형 정책이 자꾸 발휘되는 게 중요하다. 개인으로는 좀 힘이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같이 모여서 공동으로 마케팅도 하고 공동으로 생산도 하고 공동으로 해외 진출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도와주는 공동 브랜드 정책, 이걸 현장에서 많이 요구를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정부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요사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돼가지고 세계 구석구석까지 말이죠. 이제는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도 진출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정책, 이런 것을 우리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이제는 정책을 많이만 공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장에서 진짜 원하는 거,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실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 속에서 우리 소상공인 연합회가 우리 업체들 진짜 모임 아닙니까? 스스로 앞장서 주기를 진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그렇게 지금 들어보니까 그럼 현장형, 맞춤형, 또 마지막으로 글로벌형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네요. 이런 정책들이 더 많이 발전이 되면서 직접 진짜 가슴과 현장에서 느낄 수 있게 그런 정책들이 많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박남규 단장님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요. 사실 컨설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수행하는 컨설팅은 새로운 컨설팅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홈닥터 컨설팅 방법론이라고 해서 프로젝트식 컨설팅 방법론인데 5단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단하고, 그다음에 컨설팅하고, 그다음에 코칭을 해줍니다. 코칭을 통해서 또 사후 관리까지 해서 궁극적으로는 소상공인들이 장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그런 동기부여도 해주고 목표도 수립해주면서 같이 가는 컨설팅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는데 이제 아무 때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1년에 100군데만 저희가 선정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서류 심사를 먼저 1차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현장을 저희 꼭 나갑니다. 그리고 다 나가서 검증도 해보고 어떤 가게인지 또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사장님이 모르게 저기 미스터리 쇼파식으로 또 가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류와 본인의 의지가 평상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반영이 되는지를 보고요. 정말 엄격한 심사를 거칩니다. 아마 대한민국에도 공동 브랜드 중에서 가장 엄격하게 관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고객들이 공동 브랜드 K-텍으로 갔는데 실망하게 되면은 본인의 가게뿐만 아니라 전체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의 또 문제점으로 발생될 수 있다는 그런 책임감을 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1년에 100군데가 선정돼도 보통 다음 재선정은 40%밖에 안 됩니다. 60%가 교체돼요. 그러니까 아마 엄청나게 경쟁률도 치열하고 그다음에 재선정되기도 어렵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거기다가 또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분들이 가서 컨설팅을 통해서 경영을 얼마나 발전시킬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운영할 수 있는 걸 매뉴얼화 작업해 주는 거, 그 컨설팅까지 해주는 거죠. 거기다가 세무, 노무, 법률까지도 저희가 지원을 좀 해준다고 하십니다. 근데 거기서 업체에서 탈락이 될 경우에는 다음에 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겁니까?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죠. 대한민국 소상공인 업소라면 누구나 신청은 가능합니다. 지금 아까 얘기 들었을 때 진짜 360만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100
군데로 선정이 된다는 게 정말 100위 안에 든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이 품질 경영 인증 제도에 또 특징이 있다면서요, 단장님? 네, 품질 경영 인증 제도는 그 기존의 중소기업을 위한 어떤 ISO 어떤 품질 경영 시스템이 인증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KTEC 공동 브랜드 인증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어떤 KTEC 공동 브랜드 인증을 받은 그 허가를 받은 업체들은 그 나름대로 경영 비법이 아주 탁월합니다. 근데 그런 경영 비법이 가치로서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품질 경영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성숙도 모델을 연구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으로서 어떤 그런 그 룰 모델로 국내에서도 이런 소상공인들이 우리 뿌리 산업을 살리는 이 소상공인연합회를 대표하는 가장 큰 핵심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연구 결과에 따라서 또 이렇게 제도가 정말 맞춤형으로 맞춰지니까 소상공인 분들께는 이 KTEC이 정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큰 도움이 그렇죠. 네. 될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지난해에 이어서 또 올해까지 재인증을 받으신 업체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직접 네. 참석을 오늘 해주셨는데 이시연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재인증 업체로서 사실 기대감이나 뭐 책임감 이런 게 되게 클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선정되어서 한편으로 기쁜 마음도 있지만 더 책임감이 커진 것 같습니다. 매출이 한 30% 정도 증가도 되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저희 KTEC 인증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시연 대표는 이제 정육센터를 운영을 하시는데 과거에는 이제 동네 조그만 푸주간이라고 할 수 있죠. 조그만 가게였는데 하게 되면서 새로운 제품도 스스로 개발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이나 또 그다음에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판매 방법도 터득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품의 질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고요. 사실 지금 당장의 매출 30%가 올랐다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시연 대표는 앞으로 정말 큰 중소기업, 그다음에 대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가 만들어졌다는 데 저희는 상당히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계십니까? 예, 보통은 이제 정육점 하면 이제 한우라든지 한돈 아니면 수입육 등을 대부분이 많이 파시는데 저희는 이제 즉석 가공, 육가공 제품을 팝니다. 특히 요즘에 젊은 분들한테 인기가 좋은 한우 떡갈비와 그 수제 이제 소세지를 저희가 매일매일 만들어서 당일 판매를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는 그 즉석 가공 식품들이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떡갈비를 비롯한 그 소세지들은 요즘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그렇게 권장할 만한 식품이 아닌 것처럼 좀 제지를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그 우리 제품만큼은 확실하니까 드셔도 됩니다. 할 수 있는 그 자랑 좀 한번 해보시죠. 대기업들은 대량 생산, 소품목을 할 수 있지만 저희 그 소상공인들은 다양한 품목을 소량 생산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입니다. 이제 소세지를 예를 들겠습니다. 소세지는 대기업에서 만드는 것들은 그 아질산 나트륨 같은 방부제 같은 걸 넣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이 어린이들에게 잘 안 먹이려고 하지만 저희 가게에서 만드는 거는 무색소, 무첨가제입니다. 당일 만들어서 당일 판매를 하기 때문에 대기업 제품보다 신선하고 건강한 제품을 저희가 만들어서 그날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최승재 회장님과 송기훈 선생님 그리고 저희 미스코리아 분들이 직접 다녀오신 소상공인 공동 브랜드, 네, KTEC 현판식 현장 모습을 보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네, 회장님 먼저 이 첫 번째 명인의 솜씨 테마는 어떤 테마인가요? 특화된 기술과 비법으로 이제 업종 내 최고의 솜씨를 내신 분들을 명인이라고 할 수 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분들이 꾸준한 이제 기술 개발도 하고 자기 스스로의 연말을 통해서 정말 높은 수준의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꾸준한 개발을 통해서 어떤 경지에 오른 분들을 저희가 명인의 경지에 이른 분이란 K텍 인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니까 갈비탕 지금 막 뜨끈뜨끈한 국물들이 막 보이는데요. 네, 미스코리아 이다현 씨가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갈비탕을 맛봤는데요. 그 육수를 재래식 가마솥에 깊고 진하게 끓여서 정말 맛있었습니다. 내 가까운 지인이라 또 한 번 오고 싶은 곳이구나. 이러면 성공하는 겁니다, 사실. 거기는 전혀 그런 그 부산물이 없이 묘하게 기름을 다 제거를 해갖고 아주 깔끔하고 그런 갈비탕 맛이었어요. 우리 이다현 양이 그날 저도 같이 갔었는데요. 좀 이제 요새 젊은 분들이 갈비탕 그렇게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그렇죠. 이제 손으로 또 뜯어야 되는 부분 절제할 수도 있는데 어떤 영상 촬영 때문에 먹는 것이라 스스로 잘 먹는 것 같아요. 한 말 중에서 제일 기억나는 게 집에서 먹는 엄마가 해주는 거랑 비슷했다. 아마 그것이 명인의 솜씨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솜씨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니까 또 종업원들 모두가 그냥 자기 사업이다 하는 그런 의욕들을 갖고 아주 친절하시고, 예, 그렇게 돼서 이렇게 차별화되면 이렇게 성공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두 번째 테마를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글로벌 잠재력 테마는 어떤 테마인가요? 한마디로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한마디로 선도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그걸 글로벌 잠재력의 테마로 만드는 거거든요. 한국 음식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의상도 그렇고 사실은 뭐 대한민국의 우리 미스 코리아 분들도 세계 글로벌 쪽으로 보면은 상당히 유명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음식도 약간 퓨전이죠. 전통적인 방식에다가 새로운 기법을 해서 새로운 창의적인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를 저희가 글로벌 잠재력을 가진 테마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엄밀히 말하면은요, 오늘날의 대기업 중견 그룹의 그 뿌리가 소상공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이번에 다녀오신 곳이 좀 특별한 곳이었다고 저는 들었어요. 네. 네, 어떤 곳이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렇죠. 네. 곤충으로 다 만든 그 식품인데 처음에는 저도 그 혐오감을 좀 많이 가졌었어요. 지금 영상을 보니까 네, 혐오스러워서 이 곤충을 어떻게 먹나 했더니 전혀 곤충이라는 걸 모르게끔 그것을 먹으면 하루 단백질 섭취량의 20%를 섭취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하나 좋은 거는 전혀 무설탕인데 단맛이 나더라고요. 진주까지 갔다 오셨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에 도와줄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도와주겠느라고 아주 저 사장하고도 약속을 했었어요. 우리 선생님께서 확신을 가지셨으니까 정말 큰 업체로 성장할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테마는 조금 다른데 특별함과 문화라는 테마예요, 회장님. 어떤 테마인가요? 다양한 이제 문화가 많잖아요. 대한민국에서는
그리고 전통도 있잖아요. 이거를 어우러져서 새롭게 특별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특히 누구한테 특별하게 느껴져야 되냐면 고객들한테 느껴져야 되거든요. 이제 그걸 경험을 통해서 하든지 그다음 문화 방식을 이용해서 고객들을 유치하는 분들을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인증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번에 다녀오신 곳은 번덕들이라는 곳이라면서요. 그게 말하자면은 우리 그 지리산에 뭐 천왕봉이라든가 거기에 그 이제 그 줄기예요, 거기가. 하여튼 그 높은 산을 지치지 않고 저희들이 올라갔었는데 역시 그 올라가니까 온 지리산이 한눈에 다 그 산수화처럼 펼쳐진 그 광경을 보고 크게 저절로 심호흡이 되더라고요. 예, 정말 힐링하고 왔습니다. 농촌 체험형 민박 형태인데 이제 거기서 제가 체험을 1박 2일 동안 했는데요. 정말 다채로운 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냥 문화를 체험하러 갔는데 정말 특별함을 느끼면서 문화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그럼 다음 테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선함과 건강 테마인데요. 그죠? 우리 신윤아 씨가 다녀오셨다고요.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저는 젤라또 팩토리라는 이제 아이스크림 판매하는 곳에 다녀왔는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이 신선함과 건강은 어떤 테마인가요, 그럼? 회장님? 한마디로 이제 신선한 걸 먹으면 건강해지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인데 요새는 뭐 인공색조도 집어넣고 좀 감미료도 집어넣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이 제품이라는 것이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됐어요. 특히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것들은 유통기간이 길고 생산 공정이 너무 간편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첨가물 넣을 수 있는데 그런 걸 배제하고 소상공인들이 정말 자신의 자식들한테 본인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만드는 곳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이번에 우리 신나영하고 같은 젤라또 팩토리 천연 아이스크림이에요. 사실 제가 아이스크림을 원래도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아이스크림은 당분이 많아서 살이 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제품은 무설탕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마음 놓고 다양한 맛을 되게 많이 즐겼던 것 같아요. 지금도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먹고 싶어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추천해도 되겠네요. 그죠? 윤아 씨도 자주 가게 되겠어요. 가게가 서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자주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테마를 한번 해볼게요. 신혜지 씨가 다녀왔다면서요. 네,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네, 저는 안경점에 다녀왔는데요. 네. 이 안경점에서는 진심 담은 서비스, 그죠? 그런 테마는 어떤 테마인가요? 어떤 가치를 돈 버는 것에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고객과 나의 그 상업성을 같이 얼마나 절묘하게 연결하느냐가 진심 담은 서비스인데요. 진심을 담아서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냥 표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안경점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안경은 그냥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특성을 살려줘야 되거든요. 혜지 씨 어떠셨어요? 갔다 와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시력이 좀 안 좋은 편이어서 렌즈랑 안경을 오랫동안 껴왔는데요. 이런 렌즈랑 안경에도 수명이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곳은 정말 진심을 담은 서비스를 담아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K태그가 달린 곳을 꼭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크로 안경원을 직접 가보시면서 진짜 느낀 게 사후 관리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혜지 씨. 근데 색다르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네, 더 오히려 차이점이 느껴졌고 조금 더 진심을 담아서 다음에 제가 더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아니면 혹은 문제점이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더 쉽게 찾아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마음을 담는 서비스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느껴지죠. 네, 그러면 다음 테마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도전하는 청년 테마는 어떤 테마인가요? 네, 드림, 꿈을 향해 도전하는 이제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특히 이런 분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청년들, 그 다음에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현지에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열정을 가진 분들을 저희가 소상공인들이 인정하는데요. 이런 분들이 또 전 세계적으로도 큰 기업된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곳을 인증하고 있습니다. 도전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 도전하는 청년의 테마를 붙여드리고 싶다라는 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테마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다음 테마는 스마트한 혁신. 네. 네, 어떤 테마인가요? 한마디로 창의적이고 독특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충분히 스티브 잡스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모델을 갖고 한다면은 그만큼 사실은 경쟁력이 치열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또 새로운 시선을 돌려서 그다음에 연구하고 끊임없이 개발하고 또 실용화시키고 또 생산과 유통을 정말로 전문적으로 만들고 이런 분들을 소상공인 공동 브랜드로 저희가 인증하고 있습니다. 네, 7가지 테마 속의 현장 영상 속을 보니까 영상으로 직접 보니까 저한테도 많은 걸 느낄 수 있는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다녀오시느라 다들 고생 네. 많으셨어요. 오늘 저희들이 7군데를 다 가봤지만은 네. 이런 분들이 계시는 한 우리 소상공인의 미래는 반드시 밝다. 그럼요. 하는 걸 느꼈습니다. 네, 당연 더 많이 발전할 거다 이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저희 회장님 이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그리고 K-텍을 위한 발전 방향이나 또 한 말씀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작년도에 그 공동 브랜드를 최초의 사업을 기획하고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대표님들께서 정말 평상시에 노력하시고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시는 분들인데 잘 안 알려진 거예요. 알려지지 않아서 정말 경쟁에서 밀리게 되는 경우를 봤어요. 대기업은 영원히 대기업이고 소상공인이 영원히 소상공인이라는 것처럼 상당히 안 좋은 경우가 없거든요. 그러면 건전한 생태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노력과 서비스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특히 요새 온라인들이 상당히 활성화되다 보니까 거기서도 경쟁에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상공인 앞에는 이런 분들의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한데 최선을 다하자는 거고요. 그래서 7가지 테마로 인증된 업체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또 책임감을 갖고 최고의 매출과 성과를 올리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세요. 우리 송기훈, 우리 홍보대사님도 도와주시고요. 특히나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2018년도, 2019년도 미스코리아 분들께서 아름다움만은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따스한 마음까지 그런 것까지 가졌다는 게 진정한 미를 저는 나타내는 거라 보고요. 작은 가게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감사드리고 특히 전문가분들께서 이런 가게가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상업적으로 큰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는 데 계속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소상공인협회는 이런 작은 가게가 큰 가게가 되고 또 열심히 노력하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2019년도 마무리가 잘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가오는 2020년도 소상공인 공동 브랜드 네. K-텍의 무궁한 발전을 약속하면서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회장님,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외치는 또 우리 구호가 있죠. 네, 소상공인 그거 있죠? 예. 자, 그럼 회장님부터 소상공인 공동 브랜드 가자!